2017년 2월 27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건된 피의자들 기소 관련입니다. 특검은 현재까지 입건되거나 고발된 피의자들에 대하여 기소 여부를 검토한 후 내일 최종적으로 일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입니다. 특검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2017년 2월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불승인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구하는 한편 법원의 영장 집행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였으나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사기간 만료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특검으로서는 청와대가 제시한 임의 제출 방식을 검토하였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현행법 해석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최종적으로 불가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영장 만료 기간인 내일 압수수색 영장을 반환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입법적 해결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입니다. 특검은 수사 필요상 대통령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 하에 조사 장소, 시간, 형식 및 공개 여부 등 모든 조건을 대통령 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지난 2월 9일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기로 대통령 측과 합의한 후 준비하였으나 특검이 비공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통령 측은 대면 조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대면 조사 거부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조사 진행을 위하여 대통령 측과 몇 차례 추가 협의를 하였으나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대통령 대면 조사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 조사가 무산된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함과 아울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발표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마이크 여기 쪽에. 한국일보 손윤성입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시점에 어떠한 협의 과정에서의 망항이나 좀 사정들이 있었는지 그때 특검법께서 확정이 되면은 이제 말씀하시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좀 막연하게나마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정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대통령 대면 조사가 그 1차로 무산된 이후에 추가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진행될 대면조사에 가서는 특검이 모든 조건을 양보하였습니다마는 1차가 무산된 이후에는 그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서 서로 간의 주장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결국 결정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검 측에서는 조사 과정에 녹음이나 녹화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 측은 녹음 녹화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이 최종적으로 대통령 대면 조사에 무산되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저 미디어오늘의 손가영 기자인데요. 그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서 그 영장에 기재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검찰에 수사하게 하겠다는 보도가 났는데, 그에 대한 확인과 그 결정에 대한 특검의 판단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서 그동안 검토를 해왔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수사기한 연장이 불성이 되었기 때문에 특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특검에서 현재 조사하고 영장 청구한 피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과 모든 지금까지 그 수사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 두 가지가 아마 고려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두 가지 방안에 있어서 그 장단점을 특검에서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검에서 수사했을 경우에 수사 대상의 제한과 그리고 지금 기소할 경우에는 다른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서 조사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에 약간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내일 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YTN 이종원입니다. 그 2월 9일날 한 차례 대면 조사가 이제 상사 직전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럼 그 당시에는 특검에서 그 녹음이나 녹화를 요구를 하지 않으셨던 건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럼 왜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요청하셨던 건지 좀 배경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최초의 그 1차 협의 과정에서는 그 녹음 녹화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저희들이 그 대통령 측의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그 비공개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 대면 조사가 무산되었습니다. 비공개 의무 위반을 누가 했냐에 대해서 책임 소재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무산된 이후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향후 그 대면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대통령 대면 조사는 그때부터 원론적인 입장에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가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대통령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검에서는 녹음이나 녹화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상호 의견이 일치하지 못해서 아마 결과적으로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헤럴스인데 김부선 기자입니다. 먼저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 관련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상 고려해야 하는 게 있다면은 무엇이 제일 아쉬웠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진들의 신병 처리가 지금쯤은 다 결정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청와대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그 현행법상 현행 형사소송법 제 110조, 111조 단서에 의해서 청와대의 경우에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경우에는 진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 승인할 수 있는지 또는 불승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전혀 압수수색할 수 없는 이런 형태로는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 둔다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거부할 수 있고 어떠한 경우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그런 세부적인 지침이 입법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좋다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그 일괄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그 관련된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기소될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최종적으로는 내일 기소할 때 아마 모두 다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면조사 협의가 됐을 때 그 청와대 쪽에서 원했던 장소 거기에서 조사를 하시기로 했었던 건지 그리고 뭐 조사 시간 요구 이런 것도 있었던 걸로 전해졌는데 그런 것도 수용을 하시기로 했었던 건지 그리고 삼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애초에는 경제 사정 고려했을 때 뭐 기소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방침을 세우셨잖아요. 그 이후에 바뀌신 거는 어떤 배경인지. 예, 그 대통령 대면 조사의 경우에는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원칙은 대면 조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실효성 있는 대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두 가지만 보장이 된다면은 당연히 조사 장소라든지 방식, 시기 이런 것이 다 저희들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한 것이 조사 장소 부분이라면 조사 장소는 청와대 경내에서 하기로 1차, 2차 모두 그렇게 합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삼성 관계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경제적인 이런 상황들을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일 기소할 때 모두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혜준 의원입니다. 대면 조사에 대통령 신분인 얘기가 없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대통령 대면 조사에 있어서 그 신분에 있어서는 최초에 그 협의할 당시에는 비록 그 특검에서는 뭐 피의자로 판단하고 있었지만은 상대 측에서 대통령 측에서 그 진술 조서 형식을 원했기 때문에 진술 조서 형식을 취하기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2차 그 이후에 합의할 때에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고 진술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진술 조서 형식을 취하더라도 조서의 그 진행 작성 방식에 따라서 충분히 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질문 몇 개만 더. 말씀하십시오. 특검법에 보면 그 수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3월 2일까지는 인계를 하셔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황교안 대행께서 불승인 사유로 이제 그 특검 수사가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때는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발표 입장을 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특검 수사가 약간 편파적이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요. 여기에 대한 특검의 입장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3월 수사 기간 만료 후 3일 이내에 모든 그 이첩할 기록들은 전부 다 그 관할 검찰청으로 이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일 이내에 모두 처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그 황교안 대통령 근황 대행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검으로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단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특검이 무슨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한겨레 최현지인데요. 그러면 박 대통령과 대면 조사가 최종 결렬된 날짜가 언젠지라고 보면 되는지와요. 두 번째로는 법무부와 파견 검사를 몇 명 정도 남길 것인지 협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최종적으로 그 대면 조사 관련해서 그 상관의 그 서신이 오고 간 시점은 지난 주말 정도였습니다. 지난 주 후반이었습니다. 날짜는 뭐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하여튼 주 후반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법무부 측과 그 협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견 검사의 숫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에 최종 불소행 결정이 났기 때문에 추가로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대면조사 관련해서 쪼개서 여쭤본 좀 전에 서신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하고 그다음에 더구나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기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쪽에 그 녹음 녹화를 거부할 수 있는 연구를 준 거 아닌가요? 일단은 첫 번째 서신의 경우에는 추후에는 서로 간에 협의한 내용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은 상호간에 통보 형식으로 해서 서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 조서에 관련을 하게 되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술 조서의 경우에는 녹음 녹화가 참고인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빌미를 줄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서로 간의 상황 판단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저희들은 어쨌든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조서가 진술 조서든 피의자 신문 조서든 간에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녹음 녹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상황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기소자 13명인데요. 추가 기소를 포함해서 내일 일괄 기소가 대략 10여 명 아니면 15명 내외 이 정도 밝혀 주실 수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수사 결과 발표를 다음 달 초라고 이제 앞서 말씀하셨는데 대략적으로 이번 주 안에 한다고 보면 되는지 아니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추가 기소될 사람은 아마 10명에서 15명 내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 발표는 이번 주 내에 가능하면은 3월 2일 정도에 준비가 되면은 할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3월 2일 또는 3월 3일 정도에 해서 이번 주 내에 아마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오마이뉴스 김동환 기자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한 연장 거부를 한 데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사기간 연장 거부를 이미 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공소 유지에 협조하겠느냐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하고 지금 공소 유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 특검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안 같은 것이 있는지. 예. 파견 검사들의 이제 잔류 여부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법에 따라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의 필수적인 것은 아마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현행 특검법을 검토를 해봐도 파견 검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파견을 요구할 수가 있고 잔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파견 검사의 문제는 법무부하고 원만하게 잘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 협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특검으로서는 공소유지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수사관들은 잔류를 하더라도 법정에서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검사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특별검사보 혼자 상대방 삼성행 측에 수십 명의 변호사와 상대를 해야 할 그런 경우 극단적인 경우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관련 기관, 법무부나 이런 데서는 특검법의 같은 관련 규정과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파견 검사의 잔류를 아마 허용해 주리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십시오. TV조선입니다. 서신 주고받으셨다고 해서 서신이라는 게 결국 공문 형태였는지 그리고 서신을 주고받은 주체가 각각 특검 쪽하고 청와대 쪽에서 누구였는지 몇 차례나 왔다 갔다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1차 협의 때는
녹음 녹화를 안 해도 된다고 그때는 특검에서 어떻게 보면 양보를 했는데 왜 그때는 그거를 양보를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서신은 아마 공문 형식으로 상호 오고 갔고 상대방은 대통령 측의 변호인과 그 서신을 통보 형식으로 서신을 주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초 1차 협의 과정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이 문제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부당하다고 보이는 비공개 이유로 대면 조사가 무산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을 기존에 1차에서 협의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한국일보 아나입니다.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그 삼성 측 뇌물을 받은 혐의 그리고 블랙리스트 그다음에 정유라 학사 입학 비리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다 공범으로 이제 그 말씀을 해보셨는데요. 이번 그 수사 기간 종료하면서 최 씨 역시 그 기소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미안한 그 대통령이 공범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걸 검찰로 이첩을 하시는지 이거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최순실의 경우는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 전부 정리해서 이번에 다 기소할 예정입니다. 예, 마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 마이크 여기 갖다 드리십니다. 서울신문 최지숙입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 계속 이제 공개 여부 관련해서 좀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이제 그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이유였는지 그리고 이제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공개 여부는 그 최종 합의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상관의 의견이 많이 좁혀졌었고 그 부분은 결정적인 무산의 이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측에서 공개를 꺼렸던 이유는 물론 청와대 경내에서 저희들은 공개 합의로 인해서 기자단들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큰 문제가 없었으리라 보였는데 어떤 그 미리 조사가 공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에서는 그 조사 전 공개는 원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JTBC 임필준입니다. 이영선 행정관은 오늘 만약 구속이 되면 내일 기소할 예정이신가요? 네, 이영선 행정관의 경우에는 오늘 실질 심사를 한 이후에 내일 새벽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될 발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일에 영장 발부가 될 경우에는 내일 중으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차 병원 그룹 관련해서 대대열 법률 지원이나 국고 100억 원대 이런 특혜 의혹이 있었는데 그 차 병원 그룹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된 바가 있는지. 네, 그 부분은 수사가 아마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질문. 예, 말씀하십시오. 그 대면 조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그것도 보도가 났었는데 이제 특검 쪽에서는 여러 명이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라고 했지만 대통령 측에서는 한 명만 해라라고 그것도 논란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셨는지.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입장에서는 특검 입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면 조사를 원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명이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중앙일보 정진우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입첩하는 것과 불구속 기소하는 것 사이에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만약에 특검에서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 자체를 검찰에 넘겼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단점으로는 뭘 고려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찰로 이첩했을 경우에는 처리가 혹시 잘 될 수 있을 것이냐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특검에서 판단하기에는 이번에 조사가 특검에서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아마 이첩받는 검찰에서 잘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상당 부분 수사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기소를 하지 않는 걸 고려한다는 게 더 좀 이상하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그 특검법의 수사 대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개인 비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조합해서 전체적으로 수사를 완료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내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됐죠? 네. 네. 알겠습니다.